안녕하세요, 스포츠 트래블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바이크도 못하고, 이런 날은 다이를 하기 아주 좋은 날씨죠. 펫밥을 인수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느꼈던 건데, 그 펫보이나 아니면 브레이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버려진 자식? 만약에 할리 데이비슨이 부모고 펫밥이 자식이라면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윙커랑 이제 블랙박스, 그다음에 휴대폰 거치대, 스크리밍 이글 제품들,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이런 드레스업 제품들은 하나도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게 한두 푼짜리 한 1, 200짜리 바이크도 아닌데 이 정도는 좀 좋은 거 써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이에요. 혼. 스포츠테스도 비싼 바이크긴 하지만 할리데이비슨 내에서는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엔트리 라인업이니까, 그래 뭐 혼 같은 거 좀 저렴한 거 이렇게 땡땡 소리 나는 그런 텍트 혼 그런 거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펫밥도 그거랑 똑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전자 혼 때문에 뭐 쪽팔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누를 때마다 조금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띠띠 이런 소리가 나니까. 찾아보니까 법규상으로 110dB만 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이제 자가로 튜닝을 해도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dB로 이제 로우혼 하나 구매를 했어요. 410Hz라서 이게 로우혼이거든요. 500, 제가 알기로 이제 500이 넘어가는 게 이제 그 하이혼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우혼, 하이혼을 같이 써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쓰는데, 그걸 두 개나 뭐 공간도 좀 없을 뿐더러 지금 이것도 한번 공간을 마련을 해봐야 됩니다. 다이를 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펫밥을 순정 상태로 타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스크리밍 이글 헤비 브리더를 장착을 해서 오른다리가 약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소프테일 펫밥을 타시거나 아니면 뭐 펫밥 말고 소프테일 스탠다드, 그 다음에 스트리트밥,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레이크아웃이나 펫보이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발판도 있고 바이크 자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브레이크 레버 자체가 펫밥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순정이. 근데 펫밥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바이크에 탱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여기 시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순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에어 흡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 발이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순정 흡기 자체도 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좀 불편함을 줘요. 무릎이 여기에 이렇게 닿습니다. 근데 순정은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저처럼 스크리밍 이글 헤비 브리더를 장착하거나 또는 오픈 흡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흡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헤비 브리더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만큼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오픈 흡기가. 아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 레버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내 발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쪽 부분이 무릎이 또 이제 더 튀어나오니까 무릎이 여기에 닿게 되고,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은 발을 이렇게 틀어야 돼요. 조금 제가 이제 과장해서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발목을, 좀 그림이 조금 허접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발목을 비틀어야 돼요. 이렇게 밟으려면. 제가 뭐 위급 상황이 닥치거나 이제 급정거를 해야 될 상황이 많진 않았는데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저 마장호수 갔을 때 고양이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어서, 보통 저는 제동을 할 때 앞뒤를 동시에 밟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밟는데, 그때 이렇게 밟으려면 이쪽 발목 쪽에 담이 와요. 이게 꺾여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가만히 이제 아이들 시에 이게 계속 여기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니까 긴장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운전 중에 이렇게 담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산 그 브레이크 레버가 어떻게 생겼냐면, 순정 대비 조금 더 길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좀 더 굵고 이만큼. 여기에 다는 디파이언스 브레이크 레버 발판이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오른쪽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순정 브레이크 레버가 이 정도 기울기였다면, 이번에 새로 제가 이제 다이를 하게 된 제품은 기울기 자체가 조금 달라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발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우 밟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와도 여기 이렇게 닿죠. 그래도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밟아도 무리가 없어요. 완전 끝쪽은 아니고 한 이 정도 4분의 3 지점을 밟게 되는데 아주 편합니다. 디파이언스 클러치 레버가 재고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구매한 사틴 블랙, 그것도 이쪽에 장착을 해줄 예정이고, 이제 아주 허접한 소리를 내는 그 혼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혼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켓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나름 괜찮게 장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펫밥이나 스밥이나 소프테일 스탠다드에 오픈 흡키를 장착하신 분들, 무릎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자가 튜닝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디파이언스 제품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잘 어울리거든요, 디파이언스랑. 빌렛 스타일, 풋peg, 브레이크 레버 연장 킷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정도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보통 애프터 제품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이즈에, 소프테일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들을 뭐 이제 강제로 장착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할리 데이비슨 일산점에 계시는 그 부품팀에서 이게 왔다고, 이제 구매하시려면 구매하셔도 된다. 그래서 바로 맡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정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원래는 40에서 50 정도 하는 건데, 일산점에서 세일 이벤트를 할 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30% 할인을 받아서 30만원대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걸.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프테일 브레이크 레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편하게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디파이언스 액세서리 제품들인데, 아예 할리 데이비슨 내에서 전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몇몇 부품들은 창고에 남아있는 것들이 재고가 있는 거고, 아무튼 다른 이런 액세서리들 제품군이 있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이 디파이언스가 제일 무난하고, 이 실제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기에도 면적도 넓고 해가지고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디파이언스를 알아보게 된 시점부터는 단종이 된 상태였던 거죠. 전국에 한번 이 재고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즉 기흥 쪽에는 이 디파이언스가 이미 단종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품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샵으로 뒤져보려고 해도 다들 이제 이런 브레이크 레버만 따로 취급하진 않고, 뭐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쟁여둘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에 비하면 많이 안 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캐나다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곳에 이제 주문을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제를 하고 이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메일로 답신이 왔는데, 이메일로 연락이 먼저 왔는데, 제가 원하는 블랙이었고 크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크롬으로 보내주고, 우리는 블랙은 없으니까 블랙을 원하면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환불 처리를 받고, 그 네덜란드의 할리 데이비슨 업체인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대리점인 것 같아요. 그곳에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네덜란드에서부터 이게 온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블랙 아노다이즈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는데 올블랙 제품이었고,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이 되는데 왼쪽은 이게 순정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요거 시프트 패그도 디파이언스도 맞춰가지고 양쪽 다 디파이언스 세팅으로 가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니까 국내 할리 데이비스 온라인몰에 이게 지금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주문했더니 품절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아있던 걸 마지막으로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성렬록주님도 그렇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혼자 하실 수 있겠냐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괜히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에 직결되는 부위들이니까, 파츠들이 브레이크, 그 다음에 기어, 그 다음에 발판, 그 다음에 에어혼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 이것도 만약에 장착을 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겠죠. 유튜브랑 이런 데서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만간 1차 정기 점검을 받는데, 제가 다이를 하고 그곳에 갖고 가면 거기서 점검을 해주겠죠. 그럼 점검해서 제가 다이 한 곳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겠죠. 고객님 지금 다이 하신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공인비를 내시고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공인비 내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부품을 사도 제가 아직 그 바이크를 구매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공인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공인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공구도 있고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다이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종된 건 아니고 물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 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할리 데이비스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 비싸다 하면은 애프터로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중국산으로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중국산 똑같은 거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이런 할리 데이비슨이 거의 다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쇳덩어리인데 이거를 중국산으로 사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정품 사려고 하거든요. 브레이크 레버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제 영상 보고 이제 다이 하시면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준비 다 끝났고 작업을 해볼게요. 저도 할리는 이제 첫 다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 별나사가 하나 있고, 저걸 먼저 제거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게 반대쪽에 들어가는 거고, 저거 여기 장착되고요. 전체적인 길이도 얘가 조금 더 길고 훨씬 큼지막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만큼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밟을 때 좀 편할 것 같아요.